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CAD보다 쉬운 CAD 코너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이제 간격 띄우기, 옵셋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한 것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팅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선을 하나 이렇게 그었어요. 이렇게 그은 다음에 여기서 특정 간격으로 간격을 띄우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클릭을 해보면은 이게 뭐 좀 여기 한 5천 정도 되는데 너무 좀 크게 만드는 제가 한 1m만 좀 해볼게요. 선 누르고 0,0 치고 위로 천을 치고 우클릭 클릭하면 두 번 클릭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여기 1000 나오거든요. 1000. 여기서 오른쪽으로 100을 간격을 띄운다. 그러면 이제 옵셋을 쳐야 되는데 그 명령어는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간격 띄우기. 요거 하시면 돼요. 이제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은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다. 1, 2 누르고 1번 누르고 방향을 놓고 클릭하셔도 되는데 치수를 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냥 100을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100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부분에서 길이 클릭했을 때 이게 100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이것을 이제 고정시켜 놓으려면요, 이렇게 여기서 이거를 새로 하나 만드시고 여기서 이게 뭐랄까 소수점 이하 없는 것. 디렉토리 없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모든 프로젝트 요거를 놓고 이제 이게 이쪽이 수정되는 거죠. 수정이 됐고 이거를 활성화 시켰고요. 자, 그럼 소수점 이하 없는 걸 변경이 됐고요. 요거를 이제 고정시켜 놓으시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열기 및 저장해 보시면요, 여기 있죠. 여기에 그죠? 현재 설정 값을 새로운 기본 값으로 저장을 해놓고 닫게 하고 새로 시작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옵셋하다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반복되는 내용이라 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요거는 자, 다시 한번 똑같이요. 드래프팅에서 0,0 치고 상단으로 1000 클릭 여기 나왔고요. 자, 옵셋은 여기 간격 띄우기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나오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100 됐고 치수 들어가셔가지고 정렬 이제 고정이 됐죠? 이제 완전 고정이 됐고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간단해요.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했는데 내가 전혀 반대 방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00을 치면은 이게 반대 방향으로 먹힙니다. 오히려 또 반대인데 이쪽으로 하면은 반대예요. 마이너스를 칠 경우에 제가 너무 빨리 해가지고 자, 이쪽으로 마우스 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100을 칩니다. 엔터예요. 근데 여기서 똑같습니다. 요거를 이쪽으로 한다. 그러면은 원래는 이제 클릭하고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100을 하면 이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화면 방향이 왼쪽 방향이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우측 방향인데 반대로 하겠다. 그럴 경우는 마이너스 100을 치면 됩니다. 이렇게 엔터 치면은 반대 방향으로 먹혀요. 그러니까 마우스 방향이 어디에 따라 가지고 그 순방향이 될 수도 있고 역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옵셋은 이렇게 간단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0,0 이쪽에 1000을 치고 이쪽으로도 한 1000을 치고 이쪽으로도 1000을 쳤어요. 우클릭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옵셋을 이렇게 이 세 개의 선분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가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클릭해가지고 누르셔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데 근데 여기 옵셋은 하나하나씩 돼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왜 한 번에 안 됐냐면은 처음부터 그릴 때부터 이걸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선분이 아니라 폴리라인으로 했다. 0,0에 잘 올려 놓으셔야 돼요. 1000 이쪽으로도 1000 이쪽으로도 1000 제가 1000을 했는데 100을 해버렸네. 자, 이 상태에서 간격뛰기 한다. 이럴 때는 이쪽으로 1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시면 이쪽으로 앞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요. 여기서 똑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는 이제 옵셋을 하시게 되면은 이 현재의 원래 원본에 맞는 레이어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속속 누르셔가지고 이거를 빨간색 있죠? 빨간색이라고 해도 적용되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원본의 레이어 값을 그대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CAD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단순한 CAD 그 옵셋은 이게 별 문제가 있지 않는데 여기서 한번 여기 이걸 중첩시켜 볼게요. 이상하게 되죠? 더 나가면은 이게 왜 이쪽은 안 생기냐? 원본 최초 시작을 여기서부터 했잖아요. 그것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단순한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스플라인 가지고 자,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클릭을 해보면은 뭐 잘 모르죠. 이게 지금 순서 자체가. 왜냐하면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하면 이거 클릭했을 때 여기서 이게 나오거든요. 화살표 방향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구나. 그런데 이런 스플라인은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데 이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왜 제가 이걸 했냐면은 자, 옵셋을 할 때 만약에 여기서 위로 한다. 그럼 여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겹치겠죠? 이게 색 골목이 좀 이렇게 벨리가 좀 작으니까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 여기가 작고 여기는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꼬일 것인가 안 생길 것인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띄우기 하시고 이거를 위로 방향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셔야 돼요. 왜 천천히 하시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예상을 하신 것처럼 문제가 생겨요. 살짝 나머지 이미 겹쳤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중첩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게 아치 라인이 이 부분에서 좀 이미 계산된 값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쵸. 그 다음. 근데 이게, 클릭을 할 때요.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쪽에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라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걸 옵션을 클릭해 보면은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이 부분이 이제 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 자, 이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 이 모서리 부분입니다. 이 모서리 부분. 그리고 안쪽을 클릭하게 되면 했을 때 여기는 안 만들어져요. 여기 만들어져. 이런 식으로요.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 또 한 가지 사슬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슬 방향인데 이 부분도 이쪽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스플라인이 들어가는 정점들이죠. 정점들하고 결과물의 정점들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거 좀 약간 이게 막 부딪히죠.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벌어지냐면은 스냅이 켜져 있어서 그래요. 스냅을 끄면은 부드럽게 나옵니다. 문제 전혀 묻지 않죠. 이렇게 스냅을 껐을 때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겹칠 때 문제예요. 겹칠 때. 요게 지금 안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전에 다른 캐드 같은 경우는 이게 막 꼬여가지고 원하지 않는 결과물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또 다른 형태를 좀 볼게요. 상황에 따라 틀린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자, 간격 띄우기 위해서 자, 이쪽을 클릭했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나타나고 정점 찍음 중간만 나타나요. 이게. 자, 여기 사슬 있죠? 묶음으로 해버리면은 동시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 옵션을 좀 보셔야 돼요. 여기 옵션. 다른 캐드 같은 경우는 커맨드 라인에 옵션이 뜨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치 라인은 우측에 여기에 옵션이 뜹니다. 이렇게 위치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죠. 이것도. 예.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자 왼쪽을 보세요. 꺾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쪽으로 이게 뭐랄까 좀 이격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뭐랄까 그 한계점이랄까 한계점을 만나면은 이게 꼬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아마 전에 옛날 20세기 때 캐드들은 이게 선이 꼬였어요. 이렇게. 예, 지금 아치라인은 21세기형 캐드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꼬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뭐 옵셋에 대해서는 이게 뭐 원도 했고 원도 간격 뛰기 이쪽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혹시라도 원래 원본의 레이어가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이죠. 그럼 간격 띄우기 역시 동일한 레이어 값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혹시라도 두께는 좀 볼게요. 여기에 두께가 선의 두께를 2mm 정도 굵게 좀 해볼게요. 이렇게 있고 간격 띄우기 했을 때 동일한 선 두께로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뭐 호도 다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뭐 내접한 것도 마찬가지고 다각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게 좀 여기 스냅을 켜야 이게 딱딱 맞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간격 띄우기 동시에 나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 뭐 제가 왜 얘기하냐면은 이게 이제 지금 캐드는 아니지만 빔에서 벽체를 구성을 했을 때 제가 인테리어 있죠. 여기 선에서 간격 띄우기 이렇게 됩니다. 요거 선이 됩니다. 요게 선은 아니지만은 드래프팅에서는 선으로도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빔에서 빔하고도 혼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치라인 자체가 빔 소프트웨어고 캐드를 기본적으로 뭐랄까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아치라인 학습은 혼자 하시지 마시고요. 저한테 전화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원격으로 막힐 때 도와드립니다. 그 방법이 아마 가장 빠른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